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드시면은.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콜레스테롤을 수치상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네. 현대인들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콜레스테롤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긴 하지만 네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성분 중에 하나이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기면 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네. 남자들은 뭐 스태미나 문제가 생기고 여자분들은 생리 문제나 또는 그 자궁 건강 문제랑도 오, 연결이 되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콜레스테롤이 와우. 나쁜 게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네. 필요하긴 한데 이게 남아돌 때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남아돌 때는 혈관 속에 잉여 물질의 유사 지방 물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100% 지방은 아닌데 지방 좋은 성질의 지방 역할도 하지만 네. 남아돌 때의 이 콜레스테롤이 결국 혈관 벽에 지방 성분이니까 혈관 벽에 붙어서 그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네. 결국은 동맥 경화. 동맥은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거든요. 네네. 심장에서 나와서 전신에 도는 혈관에 벽에 붙어서 혈관을 좁히게 되면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고 네. 그 동맥이 딱딱해지면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써 그 혈액 공급을 시키기 위한 심장의 데미지가 제일 크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끈적끈적한 피가 만약에 혈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네. 뇌혈관 속에서 걸리거나 이제 침착이 됐을 때는 네. 뇌 질환 문제가 되죠. 아하. 그게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네, 중풍의 네.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기도 생기는. 되니까 네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은 80%에서 70%는 간 문제다 이거야. 간 대사 문제. 그래서 음식은 20에서 30% 정도의 원인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이 둘 다 관리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콜레스테롤을 일단 관리를 하려면 간 건강을 좀 튼튼히 하면은 네네. 그 수치를 확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간이 피곤하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간에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네네. 사실은 음식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네. 그거를 해독하고 뭔가 또 새로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하는 장소도 사실 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네. 간에 직결되는데 네. 간이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독을 하고 하는 시간은 낮에 잘 안 하고요. 네. 밤에 잘 때 오. 수면 중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러셨어요. 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간을 피곤하게 하는 원인들이 네. 일단 술이고 술? 그다음에 잠을 6시간 이내 잔다거나 네네네. 그다음에 간은 너무 매운 음식 싫어요. 싫어. 네, 간에 열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매운 음식이 들어오면 같이 열이 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신경을 쓰고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열이 붙으니까 네네. 콜레스테롤 녹이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는 밤에 잘 때 뱃속에 음식이 남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 그러면 밤에 간이 그걸 해독해야 될 시간에 해독을 못하고 소화부터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6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깨니까 남아돌게 되죠. 결국 그렇죠. 노폐물들이. 이게 이제 중성지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김세란 씨는 야식 같은 건 안 해요? 야식은 잘 안 하는데 밥을 늦게 먹어? 저녁은? 그냥 뭐 군것질 같이 조금 그게 그거지 뭐. 아니 제대로 된 걸 먹는 건 아니고요. 어. 그냥 뭐 약간의 뭐 비스킷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아니, 근데 식으로 뭐 먹는 것 만약에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잠도 많이 안 잠도 자고 많이 안 자면 그러면 콜레스테롤 그럴 수밖에 완전히. 없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아니 근데 콜레스테롤은 원래 하나인데 어떤 걸 관리를 잘 못해서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갈라져요? 아니면 애초에 나쁜 거 좋은 거가 이렇게 나와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 지방 물질이긴 한데 네네.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그다음에 진짜 혈관 속의 지방, 그래서 중성지방 남아도는 네, 이렇게 예, 세 가지가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일컫기 시작했지만 네네. 사실은 한 물질이죠. 그 안에 원래는 되는 하나. 거죠. 네네. 떡볶이 이런 거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네, 그게 이제 간 상태에 따라 다르죠. 네네. 네, 간에 피곤하신 사람은 떡볶이에 매운 떡볶이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네네.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육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많이 드시게 되면 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야채식을 하는 베지테리안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예. 아, 음식만이 원인이 아니구나라고 아니다. 알 수 있죠. 네.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네. 음식이랑만 직결이 되는 건 줄 네, 알았거든요. 그게 20-30% 원인이거든요. 아, 음식. 그래요. 뭐 전혀 원인이 아닌 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지만. 뭐 그렇죠. 상당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간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잠도 푹 자야 되고 네. 뭔가 콜레스테롤을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일단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 20-30% 원인이지만 네. 간을 피곤해하는 음식을 좀 피하긴 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네. 사실 커피 프림이에요. 커피 커피 프림. 프림? 예. 네네. 그래서 커피 프림 그 한국식 예, 그 저기 믹스 커피가 믹스 안 커피 좋겠네요.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죠. 그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네. 전 세계 커피 종류를 다 모아서 네. 그 건강하고 연관된 그 성분들을 조사했더니 네. 제일 안 좋은 커피 1등한 게 한국 커피 믹스. 그 믹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엄청 맛은 있는데 왜냐면 이 프림 때문에 그래요. 프림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서 프림이 네. 안 좋다라고 하니까 어떤 네네. 제품들은 네. 우리는 프림이 아니라 우유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광고하시잖아요. 그것도 왜냐면 마찬가지예요. 프림 자체가 네. 사실은 커피가 씨앗이라 지용 그 오일 성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분해돼서 잘 용해되도록 하는 프림이 기름 윤화제가 들어가요. 네네네. 그 기름 윤화제가 아직 식용으로 개발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태안번다나 멕시코 반도에 유조선이 기름 터져서 네네, 기름이 맞아요. 바다로 흘러갔잖아요. 뭐 들러붙어서 아주 네네. 예, 그때 그 기름을 윤화시키는 기름 윤화제를 퍼다 부었는데 예. 그거랑 같은 성분이에요. 프림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공업용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 우리 다저스님 말대로 프림은 독약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프림 뭐 안 좋다는 거는 아셔서 아마 많이들 알고 네, 계셔서 네. 좀 조심들 그러면 하실 커피 것 마실 때 같아요. 뭐 그냥 블랙으로 블랙커피? 마시는 네. 게 좋겠네요. 기름 거름종에 걸러서 하는 커피가 제일 간에도 좋게 나왔고요. 기름종이에요. 네네. 네네. 그리고 그 동물의 내장으로 된 음식들 있잖아요. 뭐 곱창 이런 거요. 네네네. 뭐 솔직히 소세지 그것도 순대도 이런 거? 들어가요? 네. 콜레스테롤 순대는 껍질 껍질만. 자체가 이제 네. 문제가 되고 안에는 당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괜찮을 수 있죠. 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네. 그리고 일단 뭐 지글지글 뭐 볶음 뭐 이런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름에 볶아서 기름에 동물성 기름에 이제 볶아서 네.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삼겹살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기름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태웠어요. 열을 가해서 태웠으면 그거는 당연히 포화되는 지방이에요. 굳어버려요.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는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이제 고기를 많이 구워 드셨다. 네네. 그러는데 만약에 디저트로 네. 찬 걸 드셨다. 아이스크림.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가시면 콜라. 찬 콜라나 네. 찬 물이나 그치. 또는 삼겹살, 냉면. 삼겹살 네, 먹을 네. 때는 예, 콜라나 냉면 이런 네, 거 같이 그럼 먹잖아요. 기름이 당연히 굳게 되죠. 설렁탕 국물을 냉장고에 놔두면 굳는 것처럼 네. 기름이 굳어버리면 네네. 기존에 있던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하고 네.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 아니 근데 왜 고깃집에서는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냉면을 네, 그게 이제 먹으라. 입만 생각하는 거예요. 입만. 입가심. 아. 네, 입가심만 생각한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대사 활동이 일어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냉면도 그러니까. 데펴 먹어야 되겠다. 온면으로. 아니 근데 가끔 보면 집에서 이제 아이들 뭐 삼겹살이나 차돌박이를 구워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놔두면 네. 프라이팬에 기름이 하얗게 하얗게 끼잖아요. 굽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 몸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야, 그 그런 거 육류를- 생각하면 네. 육류를 드셔도 삶거나 쪄서 기름은 어느 정도 빼낸 다음에 드시는 게 네네. 요령이긴 하죠. 기름을 진짜 빼내면 또 맛없는데. 그게 맛이 또 그 네. 독특한 그 삼겹살의 지글지글 아, 아우 그러니까 삼겹살은 입에 죄가 없어. 입에 좋으면 네.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나마 네.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네. 고기를 구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네.
그래도 밤에 해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구운 고기를 좀 피하시는 게 요령 중에 보통은 하나예요. 저녁에 많이 먹지 않나? 보통 저녁 저는 점심에 먹어요. 그래서 점심에. 점심 네. 괜찮죠.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 아침에 아침 삼겹살. 아, 그게 아침부터 고기냐 이런데 그 아침부터 먹어야 되겠네. 차라리 아침에. 차라리 저녁만 피하시는 저녁에. 생각을 야, 저녁에 먹는 게 진리인데. 만약에 저녁에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면 네. 삶거나 쪄서 쪄서 삶거나. 갈비찜이나 갈비탕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먹는 그 요리 음식의 그 조리 방법에도 연관이 네, 있네요. 네. 예. 건강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좀 몇 가지 좀 네, 소개해 정리를 주세요.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네. 떨어뜨리려면 혈관을 잘 움직이게 하면 좋겠죠. 네네. 일단은 기본이 운동이고요. 그 운동은 정상인 분들,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분들은 한 번 운동할 때 15분 정도 하면 좋은데 네. 이미 피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나왔다. 그러면 30분 유지하셔야 돼요. 30분 이상. 네, 배로 전 늘어나요. 탁구 1시간 치니까 괜찮은 거죠? 네, 30분 이상 오. 내리 움직이는 거를 하시면 좋고요. 뭐든. 네, 예, 뭐든. 예. 뭐 이미 혈압이 높아져서 네. 심장에 데미지가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를 좀 피하시고요. 예. 심장 박동수를 더 빨리 막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네. 유산소 천천히. 운동, 스트레칭이나 걷기 네. 이 정도, 뭐 수영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다양한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네. 그 체중 감량을 위한 플랜을 짜실 필요가 있어요. 그 목표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내 체중의 5에서 10%를 뺀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장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네. 협심증이나 뭐 심장 판막까지도 이상이 판막까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은 네. 이거는 좀 골치 아픕니다. 술보다 더 안 좋은 게 콜레스테롤에 더 안 좋은 게 흡연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니코틴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어갖고 그거를 제거하는 거를 못하게 블락시켜요. 예, 혈관 청소를 하는 거를 블락시키기 때문에 네네네. 흡연은 좀 다른 습관을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불포화 지방산, 네. 그러니까 포화되지 않는 지방이 있는 음식을 좀 드시게 되면 그게 HDL이 높아지거든요. 네, 좋은 네, 콜레스테롤이 LDL을 끌고 간으로 데려가서 해독을 하니까 그 운반시켜주는 놈들을 증가시키면 좋겠죠. 제가 그 야식이라기보다 그냥 뭐 쿠키 하나 이런 거 네. 먹는다 그랬는데 쿠키 뭐 마가린 들어간 거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밀 자체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네네네. 밀을 드시게 되면 결국은 지방이 포화된다고 포화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아요. 라면은 진리인데. 네네. 네. 우리 다저스님이 맛이냐 건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셨습니다. 술 때문에라도 밤에 먹어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오일 중에는 네. 에보카도 오일이 그런 좋은 지방산들이 많고요. 네, 올리브 네, 오일도 네. 잘 아시고 네. 참기름, 들기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용량은 일주일에 2개 정도 생선 일주일에. 중 사이즈의 아, 그럼 뭐 매일 생선 먹는 2개 것도 정도. 안 돼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하고. 들어오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으란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식이섬유도 결국은 네.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 되니까요. 그게 야채하고 과일에 많고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 예. 마늘에 있는 알리신도 네. 지방 제거하는 데 해독하는 데 도움이 그럼 되고요. 마늘도 많이 먹어야겠네요. 예. 오트밀, 우리 귀리 있잖아요. 예. 귀리도 네, 도움이 네. 되고 네. 보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B3 그걸 나이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나이아신이 많은 음식도 콜레스테롤 제거하죠. D3? B, B3 AB의 B, 오, 예, 예. 보이의 B3. 네네. 그게 이제 바지락에 많고 굴비, 뭐 아보카도, 뭐 볶은 땅콩, 네네. 자두, 무화과 이런 데 많거든요. 네네. 좋은 음식들 뭐 슈퍼푸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드시면 좋고요. 네. 특히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반찬 2끼 정도는 네. 익힌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 비트. 아, 비트. 이 중에 비트는 최고예요. 아, 이 그래요? 비트가 갖고 오. 있는 혈관 청소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대신 꼭 이건 삶아서 찐 거. 하시라고 네, 하셨죠. 찐 게 예, 좋고요. 거, 예. 더 이걸 하루에 2끼 정도 반찬으로 드시면 좋고요. 네.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걸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익힌 비트 반 개, 익힌 비트. 네. 사과 반 개, 바나나 하나. 이거를 바나나 물 넣고 하나. 하게 되면 한 네. 2컵 정도 나오는데
이걸 빈속에 하루에 3번 나눠서 드시잖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갈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잠깐만요. 쪄서 껍질을 깐 비트 반 개. 비트 반 개. 네, 그다음에 사과 반 개. 사과 반 개. 사과는 껍질 채로. 네. 그다음 바나나 하나. 네. 요거를 물을 넣고 믹서기로 갈면 네. 한 2컵 정도 나와요. 네네. 근데 한 번 먹을 때 1컵 정도 빈속에 하루에 3번 정도 드시게 되면 일주일 만에 실험 결과 일주일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성지방하고 정상으로 간 게 나왔고요. 급속하게 빼야 된다 그러면 요 ABC 주스 요거 먹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거를 다 제외하고 뭐 원래 하나만 하겠다. 네네. 그러면 제가 적극 추천하는 나포마라고 하는 이파리가 있어요. 녹차 계통의 이파리인데요. 여러분 나포마. 저 이제 구기자에서 언젠가 구기자에서 바뀌었어요. 나포마로 바뀌었어요. 거침없이 나포마라고 하는데요.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그 혈관 청소 능력이 탁월합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혈압도 낮춰주고 하기 때문에 혈압약 대용으로 드셔도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정도로. 요거는 그러면은 티를 우려서 그러니까 잎사귀를 우려서 티로 끓이지 말고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녹차처럼 우려내서 드시면 좋거든요. 전 사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3컵 이상 드시게 되면 많이 도움되고. 나포마. 나포마. 그리고 한번 드실 때 용량은 콜레스테롤하고 혈압이 되게 높으신 분들은 30g 정도 하루에. 30g. 그게 이제 큰 한 주먹 정도 되거든요. 그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좋은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네, 웃을 때의 해독 효과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들이 튀어나와서 혈관 청소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한 번 웃을 때 입술 끝을 30초 정도 올려놓으면 이게 머리에서 이걸 진짜로 웃는 거로 착각을 하고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이라고 그냥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도 억지로.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 그 나무 젓가락 그거를 이빨로 이렇게 물면 그렇고 물고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30초만 버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누구 미워하는 사람 떠올리거나 돈 걱정하거나 이럴 때 얼른 나무젓가락을 물고 30초를 버티시면 돼요. 이거를 하루에 300번 정도 반복하시면 300번이요? 콜레스테롤 그 시간이 30초씩 300번이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들은 하루에 자연적으로 450번 정도를 웃는데 30대 이후 어른들은 하루에 10번 웃을까 말까래요. 그래서 일부러 나무젓가락을 갖고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볼펜 이건 플라스틱이라 추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30초 이상 물기. 이것도 우리 에피데이 들으실 때 제가 많이 웃겨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앞에서 좋은데. 사과랑 바나나 비트 넣고 갈아서 매일 뭐 삼시 이렇게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요렇게 챙겨 마시면 간도 좋아지나요? 그럼요. 간이 그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 물질들을 이 친구들이 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니까 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시고 3개월 뒤에 피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 게 나오실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그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약도 좀 줄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예 나포마 같은 경우는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약 당장 끊어도 될 정도예요. 진짜로요? 그 정도로. 콜레스테롤 약을 대신할 수 있죠. 나포마. 저는 나포마에 또 꽂혀가지고 구기자 잠시 뒤로 구기자 오래 먹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으세요? 전 높죠. 그래요? 중성지방도 굉장히 높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제가 굉장히 높아요. 아마 저녁을 일찍은 먹는데 이렇게 좀 포만감 있게 먹는 스타일이라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전에는 야식도 드셨던 과거가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라면 먹고 요즘에 뭐 안 먹으니까 그때 쌓였던 게 아무래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얘기했지 우리 콜레스테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깜빡깜빡할 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다 된 거야 이제. 콜레스테롤부터 없애자고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설탕이나 프림 같은 거 안 먹는 거 중요하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같은 거 우리 뭐 햄버거 이런 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감자칩, 뭐 감자 뭐라 그러지? 기름에 튀긴 거. 프라이드 뭐 그리고 그런 거. 차가운 성질은 일단 밀가루로 만든 거 이런 거 좀 자제하라고 하셨고요. 식이섬유 하다못해 물이라도 좀 많이 마시고요. 맞아요. 정기적으로 운동을